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7월 1일을 맞아서 6월 결산 및 계좌 공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추가로 하락장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최고의 대응인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전체 계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더리치라는 어플로 제 전체 계좌를 본 거고요. 현재 평가 손익은 마이너스 52% 정도 되네요. 그래서 1억 2천 정도가 마이너스인데 이제 저번 달에 비해서 한 마이너스 10%가 더 내려갔습니다. 지금 하락장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또 더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손실이 크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비중을 보시면은 이제 아이온큐가 한 80% 정도 되고 테슬라 8%, 구글 5%, 엔비디아 한 3%, QQQ 3% 그리고 이제 온세미컨덕터라는 회사의 주식을 새로 구입을 해서 한 2%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을 보시면 아이온큐가 이제 수익률이 한 마이너스 57% 정도 되는데 이제 한 주도 매각을 하지 않고 15,643주를 이제 평단가 10불 30센트 정도에 가져가고 있고요. 이제 테슬라는 한 10주 정도 해가지고 이게 한 700만 원 정도 되겠죠. 이게 이제 마이너스 14% 정도인데 평단가는 780불 정도 되고 구글은 이제 분할을 곧 하기 때문에 그걸 노리고 좀 사놨습니다. 그래서 자산 가치가 한 500만 원 정도 되고요. 수익률은 한 마이너스 14%.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제 또 많이 떨어졌죠. 엔비디아는 이제 마이너스 30% 정도인데 평단가는 한 220불 정도 됩니다. 그리고 QQQ와 온세미컨덕터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QQQ는 이제 나스닥 1배 추종 ETF고요. 마이너스 10% 정도. 온세미컨덕터는 이제 최근에 S&P 500에 올라간 이제 미국에서 가장 윤리적이고 이제 깨끗한 반도체 기업이라고 손꼽히고요. 여기에 이제 메이저 커스터머 중에 뭐 테슬라도 있고 여러 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차세대 반도체 쪽에 이제 온 힘을 쏟고 있는 기업이라서 S&P 500 상장을 힘입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한번 보고 싶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근데 역시 마이너스 한 8% 정도 됩니다. 그래서 메인 계좌 이제 제 명의의 계좌인데 여기는 아이온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마이너스 58% 정도 되고 평단가는 10불 50, 12,781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이프 명의의 서브 계좌에는 이제 나머지 아이온큐, 테슬라, 구글, 엔비디아, QQQ, 온세미컨덕터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뭐 보시다시피 다 파란색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하락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계좌는 다들 안 좋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코로나 시작 이후에 잠깐 하락을 했지만 이제 양적 완화 때문에 대대 상승장이 좀 이루어졌는데 이게 지금 한 최근 7개월 이상 하락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플러스이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한 이쯤에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 7.5개월간 하락이 계속되고 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32%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보시면은 최대로 봤을 때 나스닥이 봤을 때는 지금 이 정도라는 거. 그래서 투자 프레임을 길게 넓히면 넓힐수록 상승으로 끝낼 확률이 높다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Fear and Greed Index 이건 이제 CNN에서 판단을 하는 거죠. 이제 마켓이 탐욕에 빠져 있느냐, 공포에 빠져 있느냐 하는데 지금은 Extreme Fear 아주 공포에 질려 있다. 그래서 1주 전에도 Fear, 한 달 전에도 Extreme Fear, 1년 전에도 Fear였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제 하락장에 대해서 괜찮은 헤지펀드에서 낸 기사가 있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로 요약을 해드리면은 하락장에서는 통상 지수가 20% 이상 떨어진다. 근데 지금은 마이너스 32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평균 마이너스 20% 부근에서 반등을 했다. 그래서 이번 하락장은 좀 센 편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고요. 하락장 개별 종목은 평균 마이너스 36%다. 근데 상승장에서는 개별 종목은 평균 114%씩 상승을 한다. 그러니까 하락장이 고통스럽지만 상승장을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라는 근거가 되고 있고요. 하락장은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적인 패턴일 뿐이다. 1928년 이후 S&P에는 총 26번의 하락장이 있었는데 상승장은 27번, 횟수는 비슷하지만 하락장보다 상승장이 훨씬 길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락장은 무엇보다 짧습니다. 하락장의 평균 지속 기간은 약 9.6달인데요. 상승장은 훨씬 깁니다. 약 2.7년으로 하락장 길이의 3배가 넘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승장이 하락장보다 더 길다. 그리고 언제 찾아올지 알지 못한다. 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하락장의 주기는 한 3.6년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식을 투자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2020년부터 시작된 상승장이 제일 길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아니고 제일 길었던 상승장은 87년부터 2000년까지 이어졌던 닷컴 버블로 이어졌던 약 14년 동안 지속이 되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락장은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경제적 안정을 찾고 빈도가 적어졌다라고 합니다. 28년에서 45년까지는 12번의 하락장이 있었고 1.4년에 주기마다 찾아왔는데 1945년 이후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14번이 있었지만 5년 이상에 한 번씩 왔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난 20년간 S&P 500의 가장 상승이 컸던, 가장 폭등했던 날들의 50%는 하락장 중에 일어났다 라는 점을 기억을 해야 되고요. 나머지 34%는 상승장이 지금 시작된 건지 알기가 어려운 상승장 초기 2달 안에 발생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주가가 폭등할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락장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전략은 언제 시장이 회복될지 저점을 잡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에 계속 남아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락장이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1929년 이후 26번의 하락장이 있었는데 그중 15번만이 경기 침체와 같이 왔습니다. 하락장이 경기 둔화와 함께 발생하는 케이스는 있지만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락장이 경기 침체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거고요. 만약 우리가 평생 50년 동안 투자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는 약 14번의 하락장, bear market을 맞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락장의 투자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이것은 전체장의 일부입니다. 정상적인 패턴일 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인드 컨트롤을 잘하고 장기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락장은 고통스럽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은 주로 상승장이다 라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92년간 주식시장이 열려 있었는데 이 역사의 하락장은 26년밖에 안 됐습니다. 즉 전체 주식시장 길이 중에 약 80%는 상승장이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락장, 이제 bear market이라고 하는데요. 단순한 조정이 아니고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거 하락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1929년에서 2021년까지 S&P 500 주가가 20% 이상 떨어진 거를 이제 bear market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번 있었는데 최근에도 이제 여긴 추가가 안 되는데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평균 bear market은 주가 지수 S&P 500이 35% 정도 떨어졌고요. 길이는 약 9달이었다. 네, 그리고 참고로 S&P 500 지수는 현재 지금 하락장에서 고점 대비 마이너스 2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속된 기간은 약 7.5달로 한 225일 정도가 돼요. 그래서 평균 하락장에 비해서 이제 나스닥 지수는 더 많이 떨어졌지만 S&P 500만 놓고 봤을 때는 아직 더 떨어질 가능성이 평균에 비해서는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더 구체적인 근거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시장 역사에서 상승 하락을 살펴보았을 때 파란색은 상승이고 빨간색은 하락입니다. 그래서 1926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보시면 하락장이 뭐 깊었던 적도 있었고 지금도 깊지만 보시면 상승장이 훨씬 더 크고 길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락장에 내가 대응을 하겠다고 서투르게 내 심리에 휘둘려서 하기보다는 뭐 물론 원칙이 있다면 하셔도 좋습니다만 저는 하락장에선 대응을 하지 않는 것, 기다리고 그 시간에 이제 현금 확보를 하면서 싸진 기업이 어디가 있나, 그리고 내가 어떤 기업에 좀 더 집중 공부를 해서 좋은 가격에 살 수 있을까, 오히려 하락 시에 사는 연습을 하는 게 더 길게 봤을 때 좋은 성공하는 투자가 아닐까 싶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 6월 결산 및 계좌 공개를 하고요. 하락장에 대해 공부해보고 여기에서 최고의 대응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이 구체적인 근거를 놓고 봤을 때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길게 보고 좋은 기업을 픽해서 장기 투자하면서 꾸준히 모아가는 방법이다. 하락장은 일부 짧고 정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 심리가 날 괴롭게 하더라도 이거는 이겨낼 수 있고 앞으로 상승장이 더 길고 더 파워풀할 것이다 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